안녕하십니까. 요즘은 이제 그 국제무역, 국제통상의 가장 큰 이슈가 희토류입니다. 희토류. 이게 그 정말 중요한 전략 물자입니다. 전략 물자. 근데 그 희토류가요, 이게 왜 중요하냐. 이번에 제가 따로 방송했지만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. 특히 중국에서 생산하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이나 중국의 설비로 외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데 그 희토류까지도 수출 통제하겠다. 이런 식으로 중국이 발표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해서 바로 이제 6시간 만에 그럼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의 그 물품에 대해서 100% 관세를 부과하겠다. 추가로 이미 그 59%, 평균 59%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. 중국은 미국 물건에 대해서 평균 33%, 근데 미국은 중국 물건에 대해서 평균 59% 부과되고 있는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 안 하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100% 관세를 더 올리겠다. 그래서 이게 159%가 됐다. 이 전쟁이 심각하다. 이건 제가 따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거 희토류를 보면서 일본하고요, 우리나라 대응이 너무 틀린 거예요. 일본도 한번 중국한테 혼났죠. 옛날에 그 센카쿠 열도, 일본의 그 센카쿠 열도 있잖아요. 그게 분쟁이 있었죠. 서로 영토 분쟁이 있잖아. 일본의 그 센카쿠 열도. 거기 그 영토 분쟁을 하면서 중국이 그때 희토류 수출 안 하겠다. 이래 일본이 그 한번 크게 그 당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이 문제하고요. 근데 우리나라 좌파 정권, 특히 그 문재인 있죠, 문재인. 그 다음에 이재명 마찬가지예요. 이게 민주당이 좌파 정권이잖아요. 우리나라 좌파 정권은 오히려 이제 계속 자원 외교를요, 자해극을 벌인 거예요. 우리나라도 이게 그 자원 외교를 해야 되잖아. 그러게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예요.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 외교를 하는데 전부 그 문재인이나 이 민주당에서 다르게 그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. 이래가 전부 백지화시키고 팔아붙고 이래가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없어요. 우리나라 자원 외교는 아무런 그 대비가 없이 오히려 민주당이 자해극을 벌인 거예요. 자원 자해극.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한 겁니다. 이 문제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. 일본은요, 희토류, 이제 그때 희토류가 중국이 무기로 만드니까 무기와 일본은 이제 그 자구책을 만들어가지고요. 실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. 일본은 일관되게 그 희토류를 탈중국하자.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너무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일본이요, 호주 업체 있죠. 호주에도 희토류가 있거든요. 호주 업체에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공급선을 다변화를 노력을 했어요. 일본은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옛날에는 90%가 중국에 의존하다가 희토류, 지금은 이제 그 50%대까지 낮아진 거예요. 지금 이제 일본은요,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는 거는 50%대고 호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변화를 했다. 그만큼 이게 그 자원 외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. 실제 외국의 뭐 광산이나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채굴하고 같이 개발해서 공급선을 다변화했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은요, 희토류를 줄여보자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. R&D. 희토류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이제 그 R&D를 해가지고 희토류를 많이 쓰는 게 그 모터 있죠. 하이브리드 모터. 우리 하이브리드 차도 있잖아. 전기차가 있고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. 거기에 그 모터 같은 거 희토류를 많이 쓰는데 이런 걸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R&D 희토류 사용량을 50%나 줄였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사용량을요, 한 40% 이상 감축했답니다.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걱정이 좀 덜하죠. 전체적인 희토류 사용량을 40% 줄이고, 그 다음에 남아있는 60%도 다시 중국 의존도를 50%로 줄였다. 다변화시켰다. 이 말입니다. 이게 일본입니다. 이번에 일본 노벨상 많이 받았죠. 노벨상. 우리가 일본을 무시해도요,
이게 일본입니다. 무시할 게 아니에요. 노벨상 이번에 몇 명 받았잖아요. 근데 히토류 사용량을 절반 줄이고 또 이 공급선을 중국을 또 절반 줄이고 이래가지고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이거 좌파 정권만 되면 계속 이거 전 정권을 뒤엎어 가지고요 자원 외교를 완전히 뭐 지금 처참한 지경입니다. 자원 외교는 이제 진짜 중요하잖아.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잖아요. 그럼 전 세계 광산이나 또 이 유전이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석유 시추 대왕 고래 그것도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백지화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 자원 외교는요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예요. 전 세계 아프리카나 남미나 거기에 그 광산 자원 외교를 했는데 이걸 이게 전부 다 뒤엎어 버린 거예요. 특히 문재인 정권 때 그때도 민주당이잖아. 이재명이도 있었고 다 뒤엎어 버린 거예요.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나오잖아. 계속 이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자원개발 이걸요 적폐다 부실투대다 이래가지고 막 수사를 해가지고요 특히 이거 광물자원공사가 있거든요. 광물자원공사 거기 그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이 좌초됐다. 볼리비아에 리튬 개발하는 이런 데 그 사업이 좌초됐다. 이것도 이게 뼈 아프죠. 지금 리튬이 2차 전지의 핵심이잖아요. 근데 그 볼리비아 좌초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거 석유공사가 투자한 텍사스의 세일가스가 제일 싸게 그 도입하는 거거든요. 에너지, 세일가스. 우리 원유 중에 가장 세일가스 있잖아요. 텍사스에. 이것도 이게 그 석유공사가 투자한 건데 이것도 이게 포개라. 그래서 반값에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본 거예요. 반값에 팔아가지고. 지금 이게 대박인데 다른 주주들만 대박이 난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거 문재인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우리 그 자유파 이명박 대통령이나 자원개발 투자인 걸 전부 뒤엎어 버린 거예요. 이자들이 4대강도 뒤엎고 자원개발도 뒤엎고 전부 다 뒤엎은 거예요. 나라가 완전히 정파적으로 좌파들은 4대강 그거 잘 해놓은 걸 왜 청계천은 왜 안 뒤집냐? 자, 청계천도 원래대로 해놨지 왜? 청계천 안 뒤집냐? 참 이게 한심한 놈들. 하여튼 이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. 근데 실제 이제 끝까지 지키가 대박 난 것도 있죠. 이거는 이게 마다가스카르,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, 암바토비 니켈 광산. 이거는 이제 문재인 때 계속 이것도 팔아라. 헐값으로 팔아라. 문재인가 이렇게 팔라 했는데 끝까지 지켜가지고 대박이 난 겁니다. 이거는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니켈 광산이 대박이 났다. 이것도 이 문재인은 계속 팔아라 압력을 넣었던 거죠.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, 자원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, 오히려 하고 있던 것도 중단해가지고 팔아라, 헐값에. 이런 식으로 그 자해극을 벌이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중요한 자원이요. 자립하는 게 없어. 전부 외국의 의존도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요, 지금 현재 그 우리 히토류 중에 중요한 전기차 모터 있잖아요. 전기차 모터.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가장 중요한 네오디뮴. 이게 히토류입니다. 네오디뮴. 중국 의존도가 옛날하고 똑같다. 90%. 그냥 88%. 중국 의존도가 옛날하고 지금에 똑같다. 네오디뮴 88%. 그 다음에 그 고성능 연구 자석용으로 쓰는 히토류. 이게 그 디스프로슘은 100% 의존합니다. 와, 심각하게 중국에 100% 의존한다. 디스프로슘. 중국이요. 우리나라한테 히토류 안 한다면 우리 마비됩니다. 100% 의존하는 게 있으니까 벌써 이게 이것도 중요한 연구 자석용 히토류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. 일본은요 히토류 사용량을 절반 줄이고 그다음에 그 중국 의존도를 절반 줄였다.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이나 이재명 좌파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하던 윤석열 대통령 때 하던 이런 데 그 자원 개발까지 전부 이게 적폐다. 이래가지고 이거 다 중단시켜버리고 헐값에 매각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손실만 내고요. 지금도 중국에 거의 100% 의존하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.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좌파 정권이 무능하냐.
역시 그 이런요, 경제는, 이명박, 박근혜 경제는요, 우파입니다. 좌파들이 한번 보세요. 자원,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평가 봐야 된다 봐요.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계천 복원, 버스 차로 개편, 그 다음에 이거 자원 외교, 이거 지금 자원이 나라에 제일 중요한데 이걸 전부 문재인 정권 이후에 좌파들이 뒤집어 버렸다. 심각한 중국 의존도만 키웠다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국한테 할 말 할 수 있겠습니까? 조금만 말하면 휘토리 중단, 이러면 이게 나라가 마비되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. 이것만 봐도 이게 무능한 좌파 정권이 절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